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중학교 3학년, 네, 구름과 기상 파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네, 우선적으로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사실 이번 주에 수업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라이트하게 내용을 좀 가볍게 짚고 수업 때 본 수업 때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재가 없어서 따로 필기를 미리 해 놓고 이 필기 내용 위에다가 설명드리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너무 헤비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수업 때 이해를 더 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먼저 배워야 되는 파트가요, 구름입니다. 구름. 네, 구름인데요. 이 구름이 뭘까요? 근데 구름이 뭐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모여 있는 것을 구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증기라는 게 일단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 상태의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방울, 즉 눈에 보이는 이 가시화가 되는 물방울로 되어서 그것이 하늘 위에 떠 있게끔 보이는 것이 구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증기가 이 즉 기체가 액체의 물방울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답은요, 우선 첫 번째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냐?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아, 아, 네, 그렇죠.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응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건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 뒤에. 네. 일단, 상식적으로 저희가 구름이 땅바닥에 있진 않잖아요.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공기의 상승, 즉, 이런 공기의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공기의 상승은요, 너무 당연하게도, 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데는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 자, 어떤 지표면이 있고, 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표면에서 반사해서 나간다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권을 배웠을 때도 알다시피 상대적으로 위쪽 기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직권과 가까운 지표면의 공기층이 훨씬 더 좀 더 뜨겁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온도가 높고요.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혹은 액체는 가벼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고 차가운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게 뭐였죠? 바로 대류 현상이었죠. 대류 현상.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게 대류 현상이었어요. 네, 그러면요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볼게요.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요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가 여기 있던 수증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포화 수증기량에 의거해서 온도마다 다른 이런 수증기량들이 분명 정해질 텐데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는 구름이라는 결정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공기가 상승했다. 즉,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가 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위쪽이 공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래쪽이 공기가 많을까요? 네, 정답은 네, 아래쪽이 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공기가 희박하고. 왜일까요? 왜냐면요, 중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중력에 의해서 공기 입자들을 지표면 근처로 중력이 이렇게 막 최대한 당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당기기 때문에 위쪽에는 희박하고 공기가, 아래쪽에는 공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압력이 뭔가요? 압력이 뭘까요? 압력이란 말 그대로 이 단어의 형태만 봤을 때 해석을 해보면 누르는 힘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네, 누르는 힘인데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 보았을 때는요, 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 1제곱미터당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어떤 표면에다가 어떤 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어떤 힘, 한 10N만큼을 줬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뉴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힘의 단위입니다. 네. 힘 10N을 줬다라고 했을 때 이걸 압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냥 10N이 아니고요. 표면적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면적이 10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압력은 1N per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1제곱미터당 1N이 작용한다. 그 말은 즉슨 이 면적을 하나 둘셋넷 잘못 그렸다. 네.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총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면적당 1N이 작용을 한다. 이것들이 다 합쳐서 10N이라는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요 하나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그쵸? 이런 겁니다. 압력이라는 게. 자, 그러면요. 이게 기체에서의 압력을 우리는요. 앞으로 기압이라고 할 거고요. 액체에서의 압력을 앞으로는 수압이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압이 높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기압이 높다라는 뜻은요. 공기가 좀 많다라는 뜻이에요. 기압이 높다라는 뜻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기압이 높다. 기압이 낮다. 높다라는 뜻은 뭐였냐? 공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기압이 낮다는요? 공기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이런 공간 안에다가 공기를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기가 많은 게 누르는 힘, 혹은 뭔가 미는 힘이 셀까요? 그 공기들이 이 공간 자체를 미는 힘이. 그러니까 공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막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기체들이니까 굉장히 활동성이 클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이, 이 벽면, 이 기체의 벽면을, 이 부피 자체를 미는 힘, 미는 힘, 미는 힘, 미는 힘, 미는 힘, 미는 힘이 많을 때가 아무래도 더 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많을 때, 즉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 있는 상태가 기압이 높고요. 위쪽이 기압이 낮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요,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류 현상을 잠깐 가서 뜨거운 지방, 뜨거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위쪽에 몰려 있겠죠.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이, 이 지표면만 봤을 때, 이 지표면만 봤을 때, 이 지표면은 기압이 낮겠죠.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어. 차가운 곳은 공기가 다 내려와서 지표면 근처에 있으니까 기압이 어, 크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공기가 누르는 힘, 이 기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상승하는 원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알게 되었어요. 즉, 온도가 높거나 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을 해가지고 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단 기반이 일단 이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지역은 기압이 낮은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제가 어떤 공기 입자 하나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네, 지표면에서 올라가면서 즉 온도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공기가 이 주변 입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힘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서로 미는 힘도 있으니까요. 서로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으니까 공기가 미는 힘이 공기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공기에 의해서. 이런 걸 기압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내가 공기 입자 하나를 딱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어떤 입자 하나를 딱 보니까 어 공기 입자 하나를 봤는데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상승을 했대요. 네, 고도가 높아졌대요. 상승을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부피가 팽창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알다시피 기압이 내려간다고 했죠. 왜냐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 공기 입자 하나를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약해짐에 따라서 뭐야? 그러면은 이 면적을 원래는 이 안쪽 공기가 미는 힘이랑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힘이 작아지면서 바깥에서 미는 힘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 부피 자체가 이 공기 입자가 이렇게 팽창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말은요, 나중에 열 역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혹은, 어, 네,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바 혹은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죠.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쵸?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빠르다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부피를 이렇게 하나를 딱 놨을 때, 어떤 부피를 하나 놨을 때, 이 안에 두 개의 공간을 딱 놨어요. 쌤이 이렇게 공간을 놨는데, 하나는 온도가 높은 공간, 하나는 온도가 낮은 공간을 두고 각각 공기 입자를 총 10개를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더 입자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벽면을 막 칠 거예요. 치면서 이 벽면을 칠 때 이 미는 힘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즉 기압이 세기 때문에 이 면적이 이렇게 증가했다 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요? 공기가 벽면에 밀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왜 힘이 강해졌죠?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 자, 부피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증가해야 되는구나.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뜻은요, 열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열 또 배웠잖아요. 그렇죠? 열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똑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름에 대한 내용에서는요, 이렇게 고도가 올라졌대요. 고도가 올라갔대.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열에 대한 출입이 없습니다. 네, 출입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열의 출입이 없는데 어떻게 부피가 팽창할 수 있을까?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세요. 저희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팽창을 위해서, 즉 부피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의 전달, 즉 에너지의 전달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팽창을 하냐? 즉 입자들의 에너지를 써먹는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져서. 근데 이 입자들이 본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겁니다. 본인의 열 에너지를. 네. 본인의 열 에너지를 써서, 즉 어떤 외부에서 내부 혹은 내부에서 외부로 이런 열의 출입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의 그 자체만으로의 에너지로 이 부피를 팽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팽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입자들이 에너지를 스스로 내버리는 겁니다. 얘네가 외부에서의 온도를, 열을 전달받지 않고 얘네 스스로 힘을 써서, 조금 더 힘을 써서 벽을 밀친다 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 열 에너지. 본인의 열 에너지.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우리는 늘 36.5도라는 온도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칼로리라는 걸 쓰잖아요. 네, 칼로리를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거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에너지를 쓴다.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즉 이 친구 공기 입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얘네가 밥을 먹지 않았잖아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이란 외부에서의 열을 의미합니다. 밥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열로 이제 이렇게 밀치는 힘에 써버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어, 우리가 칼로리를 태우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면요, 그 밥 먹은 만큼 운동을 하면은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밥을 먹은 만큼 그 이상 혹은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살을 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뭐 그렇고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는, 열 에너지,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이도 이런 팽창, 부피의 팽창이 가능한데, 이런 팽창을 저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앞으로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구름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첫 번째, 구름이 상승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수증기가 상승을 하다가, 네, 단열 팽창에 의해서, 자, 그러면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온이 감소합니다. 기온이. 왜 기온이 감소할까요? 왜 기온이 감소하냐면요, 이 친구들이, 이 공기입자 하나하나들이 본인의 열을 써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공기 자체가요. 공기의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기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 팽창은 결국 기온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화 수증기 곡선을 배웠잖아요. 이 곡선에서 이런 걸 알고 있죠. 내가 만약 어떤 A 지점에서 온도를 쭉 내리다가
이 포화 수증기점, 포화점에 도달했을 때 그걸 이슬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부터 이 수증기들은 전부 다 액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즉 이슬점에 도달하는 그 기온부터는, 우리가 기온이 쭉 감소하다가 단열 팽창에 의해서 쭉 감소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액화, 즉 액체 상태의 수증기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즉슨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체의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바뀌는 과정, 혹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구름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한 건데요. 이런 실험을 저희가 이런 공기가압장치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있을 텐데, 네, 공기가압장치라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공기를 말 그대로 더해주는 장치인 겁니다. 자, 이렇게 페트병에 공기가압장치를 달고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요, 여기로 공기 입자들이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서 여기에 기압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공기 입자 하나를 또 봤을 때 얘는요, 더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주변에 누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압축을 하게 돼요. 압축을 하게 되는데, 외부의 열 출입 없이 압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단열 팽창과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래 이런 입자가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밀고 있었어. 바깥쪽 힘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공기 입자가 많아지니까 더 힘이 세진 거예요. 더 세진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뭐야? 나 그러면은 이 입자들은 부피가 압축했네. 이렇게 부피가 압축했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피가 압축함에 따라서 뭐야? 얘네들은요, 상대적으로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요만큼의 힘을 쓰고 있었는데, 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내가 어떤 10N의 힘으로 이 물체를 밀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는 10N의 힘이 있어야지 얘가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아니다, 이렇게 표기할게요. 네. 10N의 힘으로 모든 면에다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힘이 이렇게 뒤에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 힘이 살짝 약해지면요, 얘가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겠죠? 이 형태를 유지하는 어 외부의 힘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는 단열 팽창이었고요. 단열 압축은 이 힘이 강해지니까 반대로 부피가 더 작아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럼에 따라서 이 내부의 입자들은요, 열을 굳이 얘네처럼 미는데 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열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내부의 입자들이 굳이 열을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칼로리를 태울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이 힘에 내 몸을 맡기면서. 네, 저항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일단은 단열 압축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요, 상대적으로 이 과정인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구름이 생성되지가 않을 거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날씨가 맑은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갑자기 빡 열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갑자기 부피가 확 커지게 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남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간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안에 향을 넣으면요, 향이 향 입자에 물방울들이 달라붙기가 좀 더 쉬워져요. 좀 더 쉬워지면서 구름이 좀 더 잘 보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응결핵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름의 종류는요, 저군형과 치군형이 있는데요.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구름이 이제 저군형이고요. 약하게 상승하면 추군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름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 거고요. 요런 내용도 해볼게요. 네, 구름이요, 고위도와 저위도에 따라서 조금 형태가 다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구를 그렸고요. 약간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고위도가 여기고요. 그 다음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되는데, 저위도 지방은 아무래도 태양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겁니다. 고위도 지방은 온도가 낮을 거고요. 그쵸? 그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구름이 이 기온, 즉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위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왜냐면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아까 배웠다시피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쵸? 온도가 낮아질 텐데, 우리 기권에서 배웠다시피 온도가 낮아질 텐데,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가 온도가, 지표면이 온도가 낮다면 여기는 더 낮겠죠? 위쪽은. 그쵸? 이 차이란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면은 지표면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낮긴 하겠지만 좀 덜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고위도. 그쵸? 자, 그러면은요, 저위도 지방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도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맨 위에는, 구름의 꼭대기에는 뭐 한 2도? 네, 2도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2도. 2도면은 네, 0도라고 해볼게요. 죄송해요. 0도. 0도라고 해보면요, 맨 위에는 여기처럼 빙정, 즉 얼음 알갱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 0도보다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 내려가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서 10도잖아요. 그럼 바로 물방울로 다시 변한다는 겁니다. 즉 비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고위도 지방은요, 왼쪽 그림처럼 지금 구름의 중반부가 0도고 맨 위쪽은 영하 4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름의 전반적인 대부분이 눈이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빙정이 내려가면서 기온 자체가 낮으면은 이것들이 녹지 않아서 눈이 되고요. 기온이 좀 높다, 뭐 낮이다 이러면은 이게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뒤에 기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